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인덱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인덱스의 기본을 알아보고 그 다음 좀 딥다이브 해본 후에 이제 저희가 설명해준 내용을 기반으로 면접 질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덱스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조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객체입니다. 책의 목차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봐보면 기본 문법은 create index on을 사용하면 되는데 바로 예시를 봐보면은 이렇게 product라는 테이블이 있을 때 create index product category on product category라고 하면은 이제 product 테이블에서 category라는 컬럼에 대해서 product category라는 인덱스를 생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어떤 인덱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show index from product라고 하면 product라는 테이블에 생성된 모든 인덱스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방금 만든 프로덕트 카테고리라는 인덱스가 생성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는 저희가 인덱스를 생성한 적이 없는데 생성이 돼 있죠. 이거는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된 컬럼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인덱스를 생성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제 비트리라는 인덱스 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알고 있듯이 비트리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MySQL과 MariaDB 경우에는 외래키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인덱스를 생성해 줍니다. 여기서 괄호에 논클러스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뒤쪽에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일단 PK랑 FK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인덱스를 생성해 준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컬럼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나중에 그냥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인덱스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를 알아보면 인덱스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성능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인덱스는 비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삽입, 숙정, 삭제 시에 그 인덱스에 대해서도 동시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서 추가적인 연산 때문에 삽입, 수정, 삭제 시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인덱스를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인덱스에는 이제 인덱스 키 값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로우 아이디 등을 저장할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덱스는 추가적인 저장 공간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인덱스를 너무 불필요하게 사용하면은 메모리 효율상 저장 공간을 추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인덱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인덱스는 약 데이터베이스의 10% 정도의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덱스가 필요하지 않은 쿼리에 오히려 인덱스를 사용을 하면 오히려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말은 즉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풀스캔을 하는 게 오히려 성능이 좋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떨 때 인덱스를 사용하면 좋을까를 보면은 우선 웨어절이나 조인 조건, 그리고 조인 연산에 자주 사용되는 컬럼이라던가 오더 바이, 그룹 바이 절에 자주 사용되는 컬럼에 인덱스를 걸어주면 좋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적지 않은 테이블에 걸어줘야 돼요. 데이터가 너무 적으면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풀스캔이 더 빠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인덱스를 활용하면 좋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덱스를 어떤 컬럼에 걸면 좋을지 판단할 때 사용하기 좋은 지표가 카디널리티와 셀렉티비티와 활용도인데요. 여기서 카디널리티는 높아야 되고 셀렉티비티는 낮아야 되고 활용도는 높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세 개가 뭔지 한번 추가적으로 알아볼게요. 그러면 먼저 카디널리티인데 카디널리티가 높을수록 인덱스에 유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카디널리티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중복도를 말하는 건데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중복도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카디널리티가 높다고 해요. 그리고 또는 근데 반대로 성별같이 남녀 이렇게 두 개의 값만 있는 경우에는 중복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그거는 즉 카디널리티가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카디널리티가 높아야 되는지, 즉 중복도가 낮은 컬럼이 인덱스에 유리한지 그 이유는 이제 중복도가 낮을수록 조회 대상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로 한 사람을 찾을 때는 바로 그 사람의 데이터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이제 중복도가 높을 때보다 중복도가 낮을 때 조회를 빠르게 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택도. 선택도는 특정 쉽게 말해서 전체 테이블 행 중에서 선택되는 행의 비율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전체 행이 100개일 때 그중에 셀렉트 문을 날렸을 때 그중에 10개가 반환되면 그거는 10%가 선택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선택도가 5에서 10% 정도 되는 컬럼에 인덱스를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도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셀렉티비티가 왜 낮으면 인덱스에 유리하냐면 선택도가 높다는 뜻은 반환되는 행이 아주 많다는 뜻인데 그러면 풀스캔과 다를 게 없어요. 예를 들어 100개의 행에서 90개가 반환이 되면 그거는 풀스캔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제 인덱스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찾는 작업이 풀스캔보다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셀렉티비티가 낮은 컬럼에 이제 인덱스를 거는 게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활용도는 이제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보는 건데 그냥 자주 사용되는 컬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에서는 프로덕트 네임이라든지 아무튼 자주 사용되는 컬럼에 인덱스를 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자주 사용하는 컬럼에 인덱스를 걸지 않으면은 이제 디스크 입출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인덱스를 사용하면은 그만큼 디스크 입출력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컬럼에 인덱스를 걸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인덱스랑 풀스캔 둘 중에 어떤 때가 성능이 좋은지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같은 쿼리에 대해서 조회되는 행이 몇 개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조회되는 행의 수는 같지만 데이터 양이 다른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양은 같지만 조회되는 행이 10%를 넘을 때와 넘지 않을 때의 성능 비교. 그러니까 이 3번은 아까 말한 선택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능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explain이랑 프로파일링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거 두 개 다 쿼리 성능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먼저 explain은 특정 쿼리를 실행할 때 어떤 식으로 쿼리를 실행할 계획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예상 처리 행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문법은 그냥 explain하고 원하는 쿼리를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 프로파일링은 이제 쿼리의 단계를 시간 단위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쿼리를 실행시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알 수 있는 도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링이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show variables like profiling 라는 문으로 프로파일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set profiling 1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링을 활성화한 후에 show profiles 하면은 이제 쿼리 프로파일링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지금 성능을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프로덕트에는 총 데이터 수가 60개가 있는데 프로덕트 네임은 지금 고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네임은 프로덕트 20
이라는 걸 셀렉트 하면은 이제 반환되는 행은 딱 한 개만 반환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인덱스를 사용해서 쿼리를 실행했을 때와 인덱스를 무시하고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쿼리를 실행했을 때의 익스플레인을 확인을 해보면 인덱스를 사용했을 때는 딱 한 개만 조회가 돼요. 근데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60개의 행이 모두 거치게 돼요. 얘를 풀스캔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조회하는 행의 수가 훨씬 적으니까 인덱스가 무조건 유리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데이터 수가 60개일 때 프로파일링으로 쿼리 실행 시간을 확인해 보면은 인덱스가 미세하지만 더 오래 걸렸어요. 이거는 데이터 양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아까 데이터 수가 적지 않은 않은 쿼리에 이제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60개는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풀스캔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쿼리지만 데이터 수를 확 늘려봤어요. 그래서 10,000개로 늘렸을 때 같은 쿼리를 날리면은 그때는 이제 인덱스 사용했을 때가 그 쿼리 실행 시간이 훨씬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데이터 수가 너무 적지 않은 테이블에 인덱스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렉티비티를 선택도가 10%를 넘을 때와 넘지 않을 때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제가 데이터를 넣을 때 가격이 10,000원 이하인 총 10,000개의 데이터 중에 가격이 10,000원 이하인 상품은 딱 10%를 넘지 않게만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0% 이하일 때, 가격이 10,000원 이하일 때를 확인을 해보면 인덱스를 사용을 했을 때와 사용을 안 했을 때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인덱스를 사용을 했을 때가 더 성능이 조금 더 빠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 이하일 때는 인덱스 사용하는 게 더 유리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0,000원 초과인 가격을 조건으로 걸었을 때는 이제 반환되는 행이 10%를 거의 90%가 될 텐데 이때는 오히려 풀스캔이 조금 더 빨랐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셀렉티비티 선택도가 10%가 이하인 컬럼에 인덱스를 거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덱스 기본이었고 이제 조금 더 딥다이브를 해보면은 이제 이런 걸 다뤄볼 건데 먼저 인덱스 구조와 종류를 알아볼게요. 먼저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페이지라는 개념을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페이지란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왔다 갔다 데이터가 입출력할 때 주고받는 데이터 최소 작업 단위예요. DB 같은 경우에는 영구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사용자가 데이터 입출력을 요청을 했을 때 그때마다 메모리에 데이터를 올리는 형식으로 되는데 그때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개의 레코드를 읽더라도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가 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페이지가 레코드 3개를 저장하고 있다. 이러면은 레코드 1개를 읽더라도 데이터는 3개를 읽어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입출력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인덱스 종류로는 비트리랑 해시 인덱스가 있는데요. 물론 인덱스에는 종류가 훨씬 더 많은데 이제 주로 다뤄지는 DBMS에서 주로 다뤄지는 인덱스는 비트리랑 해시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좀 자세히 다뤄볼 건데 먼저 비트리 인덱스 특징을 알아보면은 먼저 균형 트리로 시간 복잡도가 5로그n이에요. 그리고 정렬된 상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범위 조건에 유리합니다. 범위 조건이란 이제 부등호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는 비트윈. 그리고 이제 노드 하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비트리 인덱스에서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을 노드라고 하고 맨 위에 노드를 루트 노드, 중간 노드를 브랜치 노드, 그리고 마지막 아래에 있는 노드를 리프 노드라고 하고 이 노드는 각각 페이지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 노드끼리는 링크드 양방향 연결 리스트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시 인덱스는 이제 해시 값으로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동등 비교에서 매우 빠릅니다. 이때는 O1의 시간 복잡도로 비트리 인덱스보다 훨씬 빨라요. 하지만 반대로 범위 검색에는 오히려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해시 인덱스의 경우에는 비트리 인덱스는 거의 모든 엔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해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스토리지 엔진에서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MySQL 같은 경우에는 기본 InnoDB에서는 해시 인덱스를 지원하지 않고 메모리 스토리지 엔진에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비트리는 동등 검색, 범위 검색 모두 효율적인 반면에 해시는 동등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트리는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해시는 정렬되지 않고, 그리고 비트리는 충돌이 없지만 해시는 해시 충돌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해시 충돌은 쉽게 말해서 키값이 중복되는 걸 해시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해서 해시 충돌이 일어날 때는 조금 더 성능 저하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리는 거의 모든 엔진에서 지원하는 반면 해시는 일부 엔진에서만 지원하고, 대표적으로 포스트그레SQL이 이제 해시 인덱스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리도 검색 속도가 빠르지만 해시는 매우 빠릅니다. O1의 시간 복잡도로 매우 빠르고, 비트리에서의 저장 공간을 노드라고 하지만 해시에서의 저장 공간은 버켓이라 하고, 버켓 또한 페이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QL DB, DBMS에서는 주로 비트리를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범위 검색이 어려운 해시 인덱스에 비해서 비트리 인덱스는 범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해시 인덱스보다는 비트리 인덱스가 주 인덱스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이제 DB별 기본 인덱스 방식을 보면은 이제 SQL DB에서는 모든 DB가 기본 인덱스 방식으로 비트리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해시 인덱스는 일부 DB만 지원을 하거나 직접 지원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기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 DB도 있습니다. 그리고 NoSQL DB에서는 비트리를 기본 인덱스 방식으로 사용하는 DB도 있지만 오히려 해시 인덱스를 기본 인덱스로 사용하는 DB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리 인덱스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리 인덱스 구조를 알아볼 건데, 여기서 초점을 맞출 거는 왜 인덱스는 그 여러 가지 트리 구조 중에서 비트리를 채택하였는가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나의 좀 대전제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메모리에 올라오는 횟수를 최대한 적게 해야 한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리 구조는 이제 처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불균형 트리로 이제 바이너리 서치의 단점이라고 뽑을 수 있어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항상 크고 왼쪽은 항상 작아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인 이진 탐색 트리는 저렇게 편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총 3가지의 균형 트리가 만들어졌는데, AVA 트리, 레드블랙 트리, 비트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균형 트리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해 보면은 똑같이 로그 n이라는 같은 시간 복잡도를 갖고 있는데 왜 그 중에서도 AVA랑 레드블랙이 아니라 비트리를 선정하였을까요? 이를 말하기 위해서는 결국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이제 크게 3가지로 CPU, 메인 메모리, 그리고 세컨더리 스토리지, 여기서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어떠한 저장 공간을
이 세 가지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에 이 DB는 데이터베이스는 영구적으로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세컨더리 스토리지라고 일컫는 하드디스크 혹은 SSD 같은 곳에 저장돼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회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인 메모리로 올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때 세컨더리 스토리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데이터를 처리한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데이터를 저장한 용량이 정말 크며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쓴다. 앞선 별님이 페이지 단위라고 했는데 이걸 블록이라고 표현을 해보자면 이 블록 단위, 세컨더리 스토리에 있는 하나를 데이터를 조회할 때 하나를 읽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블록 단위로 메인 메모리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읽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거를 좀 활용하자면은 블록 단위로 읽고 쓰기 때문에 이 연관된 데이터가 모아져 있다라면은 정말 효율적으로 메인 메모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왼쪽 같이 AVA랑 레드블랙은 결국 단일 노드로 존재한다는 점과 오른쪽은 비트리로 다중 노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활용해서 이제 이러한 차이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단일 노드일 때 이 메인 메모리에 올라오는 횟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의 전제는 이 블록 단위로 읽어오게 될 건데 그 뎁스에 따라서 모든 블록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루트 노드만 메인 메모리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O라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한번 찾아가 볼게요. 6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에 6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을 그 5를 찾기 위해서 왼쪽을 5는 6보다 작으니까 왼쪽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럼 이 3도 메인 메모리에 한번 올라오게 돼요. 그 다음에 5는 3보다 크니까 오른쪽 보게 되고 4가 메인 메모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가 이제 본격적으로 찾고 싶은 5가 찾게 돼서 메인 메모리에 올라왔는데 실제로 인덱스는 그 추가적인 그 테이블이 형성이 되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찾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조회하는 총 4번의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다중 노드는 이제 오직 그 5를 찾기 위해서 하나의 뎁스만 5, 6, 7, 8로 구성되어 있는 묶음으로 되어 있는 블록 단위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이 2번의 접근만으로써 메인 메모리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B에서는 이러한 비트리 알고리즘을 채택함으로써 강력한 성능적 이점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DB가 채택한 알고리즘은 비트리라고 말했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B 플러스 트리라는 좀 더 보완된 비트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을 좀 더 보완한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B 플러스 트리는 결국 이 리프 노드에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머지 위에는 브랜치 노드랑 루트 노드로 표현하는 그 윗부분은 다 키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위 리프 노드에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각 리프 노드끼리에는 연결 리스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러한 방식이 좀 더 데이터베이스 면모에서 그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 컬럼은 부등호를 사용한 검색 연산이 자주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선형 탐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B 플러스 트리가 모든 노드를 탐색하는 게 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간에 연결 리스트로 또 이어져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이렇게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거에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B 트리의 알고리즘도 사용하게 되니까 간단하게나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탐색 과정입니다. 탐색 과정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루트 노드에부터 시작해서 하향식으로 검색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도 핵심이 될 수 있는데 부모 노드의 키가 n개이면은 자식 노드의 개수는 반드시 n 플러스 1개여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데이터 안에서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18이라는 숫자를 검색해 보고자 하면은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18은 당연히 10보다 크기 때문에 10보다 크고 그 20보다 작기 때문에 10과 20의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8은 당연히 14보다 크고 17보다는 작기 때문에
14보다도 크고 17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제 17의 다음 오른쪽 노드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리프 노드에 있는 18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삽입 과정입니다. 삽입 과정도 정말 어렵지 않은데, 추가는 여기서 반드시 지켜줘야 할 조건은, 추가는 항상 리프 노드에 삽입을 해줘야 한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노드가 넘치게 되면은, 즉 어떠한 정한 노드의 크게 있을 텐데 그 노드가 넘치게 되면은 가운데 키를 기준으로 좌우를 오른쪽 왼쪽을 분할하고 가운데 키를 승진한다 라는 규칙만 알고 있으면 삽입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16이라는 키로서 이제 데이터를 삽입해 볼게요. 그러면 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16보다 크고, 16이 삽입할 거니까 17보다 작은 오른쪽에 삽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사실 키는 키를 변경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위에 키는 그냥 저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노드가 넘쳐 흐르게 되면은 분할이 일어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가운데 키가 승진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18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가장 오른쪽에 16, 17, 18 이렇게 삽입이 됐는데, 총 2개의 노드만 존재해야 되는 상황에서 3개가 됐습니다. 이때 좌우가 분할이 되고, 그리고 가운데 키를 승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총 2개의 노드가 존재해야 하는데 또 넘쳐 흐르게 됐죠? 그러면 또다시 좌우를 분할하고 가운데 키를 승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루트 노드는 2개, 넘쳐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서 멈추게 되고 삽입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삽입 같은 과정에서 탐색에서는 굉장히 빠른 성능을 보이지만, 삽입, 삭제, 어떤 변경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렇게 넘쳐 흐르는 상황, 어떤 이런 변칙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다소 많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버헤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인덱스 유형과 활용 방법들에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클러스터드, 논 클러스터드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드, 논 클러스터드는 아주 쉽게 말하면, 앞서 별님이 먼저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테이블이 생성하면 자동적으로 그 프라이머리 키를 기준으로 생성되는 방식이 클러스터드 인덱스입니다. 즉, 웬만하면 저희가 그 프라이머리 키를 자주 썼으니까 모든 것은 다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생성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무 인덱스를 생성하지 않고 DB 테이블을 조회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클러스터드 인덱스에서 조회한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특징은 리프 노드에 실질적인 데이터가 담겨 있는 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왜 데이터에 그 리프 노드에 데이터가 담겨 있는 특징이냐? 이것은 바로 다음 논 클러스터드에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리프 노드에는 논 클러스터는 이제 저희가 직접 명시적으로 인덱스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 생성되는 게 다 논 클러스터드 인덱스인데, 여기서는 특징이 리프 노드에는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즉 따로 생성이 돼서 이 데이터 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는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결국 클러스터드와 논 클러스터드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페이지를 직접 무조건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찾고 싶으면 여기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인덱스의 특징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클러스터드와 논 클러스터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테이블당 오직 한 개만 존재가 하며, 논 클러스터 인덱스는 생성될 때마다 여러 개의 인덱스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통상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는데 리프 노드의 데이터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을 거치지 않는 반면, 논 클러스터드는 이제 데이터 페이지를 직접 가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컴포짓 인덱스, 복합 인덱스라고 하죠. 이 복합 인덱스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짝 약간 눈으로 실습 한번 따라가 볼 건데 여기서 단일 인덱스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create index, 인덱스명 그리고 어떤 멤버라는 테이블에서 A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인덱스를 생성하면은 왼쪽과 같이 인덱스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특징은 A는 무조건 그 오름차순, 디폴트 값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서 인덱스가 생성된다. 그리고 리프 노드에는 항상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 직접 테이블을 참조하는 주소값이 담기게 된다. 이렇게 단위 인덱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특징, 왼쪽과 같은 쿼리문을 한번 날려볼게요. 그 멤버에서 A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A는 인덱스에 걸려 있죠. 걸려 있어서 아주 손쉽게 오름차순 저기서 쉽게 말해서 바이너리 서치 이게 반반 쪼개가지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 비트리 탐색 과정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7로 찾으면은 이제 데이터 페이지에 갔다 오긴 하지만 속도적으로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른쪽 쿼리문을 한번 볼게요. 셀렉문 그 where A와 B를 동시에 찾았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A는 인덱스에 담겨 있지만 B는 인덱스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저 데이터 테이블에서 또 B를 찾아야 하는 풀스캔이 일어납니다. 즉, 저 오른쪽 쿼리문은 인덱스를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 복합 인덱스를 설정하는 방법인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create index 그리고 a, b 이렇게 컴마를 찍게 되면은 복합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a가 오름차순으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a 다음으로 오름차순으로 b가 정렬이 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a도 a 컬럼 기준으로 왼쪽 쿼리문이 찾아갈 수 있게 되고 오른쪽도 A와 B 둘 다 담겨 있으니까 아주 빠르게 데이터 테이블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복합 인덱스의 장점은 A와 B를 통합해서 하나의 인덱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르게 레코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컬럼 선택 기준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선택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 그 문제 상황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첫 번째 쿼리와 두 번째 쿼리로 아주 인덱스를 잘 활용한 사례를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세 번째 쿼리를 한번 볼까요? where를 B는 이게 B를 셀렉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덱스를 활용해서. 근데 왼쪽 그 인덱스 테이블을 보시면은 A는 오름차순으로 잘 정렬되어 있고 B도 A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B만 봤을 때는 어떻게 했죠? 불규칙적이에요. B만 봤을 때. 왜냐면은 A가 기준으로 그 다음 B가 오름차순으로 생성됐기 때문에 저렇게 셀렉문 B, 웨어절 B를 하면은 저건 결국 그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난잡한 수로 인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 번째 쿼리문은 정렬된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프리스캐닝 이런 인덱스를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 인덱스를 사용 시 가장 큰 주의점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 인덱스가 그 첫 번째는 그냥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은 저하될 수 있다. 테이블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크게 봐야 할 점 이 두 번째입니다. 복합 인덱스를 생성할 때는 인덱스의 생성 순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약에 셀렉문 B, 그 B 컬럼을 웨얼문으로 걸게 되면은 B가 무조건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은 그 복합 인덱스 생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커버링 인덱스. 이거는 그냥 복합 인덱스의 한 연장선인데요. 아까 전에는 select 별 from members를 쳤지만 이번에는 select A, B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쿼리문의 컬럼을 명시해 줬어요. 그러면은 인덱스는 A와 B를 기점으로 인덱스 생성돼 있는데
셀렉문도 A랑 B를 보내? 굳이 내가 오른쪽 데이터 테이블을 찾아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A와 B 인덱스엔 이미 다 데이터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는 데이터 테이블이 접근하지 않아서 엄청난 조회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링 인덱스는 정리하자면 실제 데이터에 접근 행위 없이 이제 인덱스에 있는 컬럼만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것은 엄청난 좋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 이제 예상 면접 질문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질문 전에 질문 있나요? 그거 여기 없으시면 이제 끊자. 아니네. PPT는 다 보여주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